네, 출란교실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죠. 좋은데 주말마다 비가 오는데 지금 브라질 또 우리나라하고 아주 가까운 중국 광동 쪽에 뭐 이런 쪽의 뉴스를 보면 그 바다 기온이 상승해서 오는 충격적인 기후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기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어떤 충격이 없었죠, 여태까지. 지진이 뭐 심하게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뭐 파괴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그 여름에 뭐 기온이 인도나 이런 열대지방처럼 45도, 50도를 육박해서 길거리에서 일을 하시는 또 노점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그냥 더위에 사망하는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가 남일 같죠. 남일 같은데 실제 지금 들리는 경고음은 그런 것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곧 우리가 당장 올 여름부터 직면해야 될 어떤 큰 충격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고음들이. 그러니까는 저희는 뭐 그 자연 재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으나 난을 키우고 있는 사람에서 난에만 집중해서 얘기해 보면 난초를 지금 이 상태로 키워도 좋을까? 이런 우려는 일본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쯤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지금 뭐 우리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데 놀러 가다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착색난이라고 하죠. 풍란처럼 보이긴 하는데 잎이 굉장히 커. 그런 이제 그 열대 지방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우리나라에서 모습을 나타낸다거나 지금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 저 5, 6도 앞바다에 열대어가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웃고 지나갈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위기가 왔다는 것보다도 심각하게 왔을 때 어이쿠 이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네.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남극의 빙하가 녹니 뭐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되니 이런 문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지진이나 화산활동 뭐 우리가 후지산 폭발하면 어떡하지? 백두산 폭발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걱정은 뭐 그냥 애교의 수준에 불과하다. 애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기후 변화 1도 기온이 1도 상승함으로써 오는 충격적인 결과들을 이렇게 그 정보들을 접해 보면 인간이 과연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뜬금없이 한번 해본 얘기고요. 오늘은 출란 6종에 도전해보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짧게 난담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는 말이죠. 외국에는 기온연구소나 뭐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육종 연구 말고 개인이 집에서 육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 숫자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적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육종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있어야 되지만 식물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있어야지 이게 매치가 탁 됐을 때 이 육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난초, 이 출란만큼 식물에 대한 어떤 그 집착, 매니아층이 어떤 그 골수 매니아층이 있는 식물이 상당히 드물죠. 출란 아주 이 매니아층이 두텁고 또 이게 골수파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도 더 고가고 또 뭐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으니까 커뮤니티가 적고
적다 보니까 입소문이 금방 나고,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출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열면 금방 소문이 나서 뭐 다 한 번씩 들어가 보고 뭐 좋네 나쁘네 평가하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출란과 관련돼서 조직 배양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뭐 어떤 그 뉴스 사건이 우리나라에 잘못 전달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잘못 전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만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부 다 관심 꺼 뭐 이런 의미에서 왜곡된 가짜뉴스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육종가가 있는데 출란을 일본에서 육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뭐 육종을 못하게 하려고 야쿠샤를 동원해서 죽였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육종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출란을 이 사람들이 육종 배양을 해서 카피해서 많이 생산하려고 하니까 그런 끼미가 보이니까 하지 마라. 가격 떨어진다. 결국 가격 아닙니까? 가격 떨어진다.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누구 동원해서 죽인 것이지 그게 육종 자체가 나빠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육종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육종을 하면 출란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개인 하나가 피해를 보는 것이 육종의 전체 시장이 피해를 보는 거하고 이코로 시켜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약간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이런 가운데서 출란 육종이 좀 터부시 돼 왔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에란인들이 그러한 생각에서 그냥 골수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세대, 2세대 분들이 육종에 뛰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육종을 하면은 막 색안경부터 쓰고 보고 도둑놈이니 저 새끼 저거 난초를 어디다 빼돌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누가 팔면은 저거 어디서 생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게 바빴고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 출란 육종은 그 그 갓난애기의 걸음마 정도에서 머물 때 벌써 일본하고 대만 그리고 또 중국 이런 데서는 고도로 발달됐고 그 육종가들의 층이 굉장히 넓어졌죠. 근데 이제 출란 육종을 하면 출란 육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란 육종을 하다 보면 육종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볼까? 풍란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뭐 요즘에 비싼 식물 같은 경우 뭐 무늬가 있으면 비싸다는데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넓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의 오모도라든가 새우란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육종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비싸게 팔리는 거 이렇게 보면 그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육종이라는 것이 육종을 오래 했거나 또는 장비가 뭐 많거나 아니면 농대에 가서 육종 기술을 배웠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육종을 잘하는 걸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거는 기술자일 뿐이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창의력, 어떤 것을 어떻게 교잡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무엇을 추가할 것인가 하는 어떤 기획력과 이 기획력이 창의력으로 승화돼서 이 결과를 뽑아내는 이 육종은 이 손발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어떤 기술과는 사실은 정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물 육종은 어떻게 자신의 노력 그리고 애정 거기에 운도 한 70%가 작용한다고 봐요. 운. 육종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꿈을 꾸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 이제 식물 육종가들이 외국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적으니까 식물 육종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들이 외국에 비해서는 특허라는 거죠. 특허가 상당히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맨날 외국의 특허를 사와야 돼. 사와서 판매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먹는 거면은 먹어야 되고 관상하면 관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로 유출되는 돈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개인 육종가들을 좀 양성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각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 몇 가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국내 유일 민간 육종과 신품종 육성 지원. 그래서 이런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합니다. 돈도 지원해 주고요.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해외에 나가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전시회 참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법으로 정해 놓고요. 개인 육종가들이 육종을 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뭐 연구비라도 좀 뽑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육종 지원 사업들이 정부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육종에 가장 뛰어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느 식물에 가장 많을까요? 농대를 물론 졸업하신 분들은 육종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 테크닉을 잘 아시기 때문에 뭐 먹거리, 뭐 옥수수를 개량해서 옥수수가 크게 나오고 딸기를 개량해서 딸기가 사람 주먹보다 2배 이런 육종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간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자기가 조그맣게 뭐 구석에다가 뭐 하나 갖다 놓고 육종을 할 수 있는 걸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출란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란 육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란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신품종이 나오면요. 이 지적재산권이 형성되거든요. 지적재산권이. 그러니까 식물 로얄티가 발생하죠. 근데 이 지적재산권의 원종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종은 보호하지 않아요. 육종품만 신품종으로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우리나라 달래가 있어. 그 달래를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져가서 키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키위가 우리나라 달래 원품종도 도둑질해 가지고 어서 키위 만든 거 아니야? 원래 우리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키위가 직접재산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위를 먹으려면 우리나라 달래가 원종인데도 불구하고 로얄티를 지불해서 키우거나 그걸 그들이 생산하는 것을 사 먹어야 되는 이제 이런 안 사 먹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했다 그래도 로얄티는 냅니다. 이제 이렇게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출란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육종 사업을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육종을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야, 뭐 장비가 많아야 되지 않아? 뭐 보니까 뭐 원심 물리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크림 벤치도 있고, 야, 그거 언제 다 돈 주고 사?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제 그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특히 또, 제가 지난주에 알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 어떤 분이 댓글도 달았더라고요. 뭐, 매국행위 하지 말라. 그런데, 정말 참 정신 나간 소리 정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클린 벤치. 이게 이제 그 육종 배양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걸칫돌이 덩이고,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고, 또 이게 부피가 크고, 뭐 이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 사실은 다른 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 클린 벤치가, 뭐 27만 1,000원짜리도 나왔고요. 이런 것도 얼마인가? 이건 240만 원인데, 이런 거 이제 뭐, 아마 그 국산 같아요. 이거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50만 원짜리도 있어. 크기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 눌러보면요. 다 중국 제품입니다. 구매 대행이라 그래가지고요. 결국 알리에 있는 물건을 사서 배송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고료를 조금 먹고. 여러분들 알리에서 직접 구매하면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구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전하죠. 알리에서 왔는데 뭐 물건이 파손됐니 어쨌니 뭐 이렇게 CCTV가 묻을 수 있는데 이 구매 대행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니까 약간 좀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 대행이 일어나는 직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지마켓입니다. 지마켓인데 그러면은 알리에서 구매하는 건 매국행위니까 지마켓에서 구매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은 이제 지마켓을 보면 공장 직거래라고 해놓고 보면 다 중국 제품이죠. 이거 알리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알리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상세 페이지만 뜩 복사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G마켓에서 샀으니까 애국행위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유통구 내가 얘기하다가 잠시 끊고 내 유통구조 문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이게 이제 사람인 이상 그런 댓글을 보면 열받잖아요. 지금 이제 쿠팡이 위험하다고 하죠. 쿠팡. 알리나 테무의 공습에서 쿠팡이 위험하다. 그럼 쿠팡은 어느 나라 거냐?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니까 자주 가시죠? 다이소. 이거 어느 나라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약속할 때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 스타벅스. 무슨 커피. 다 외국 자본이잖아요. 우리나라 국산 토종 그 브랜드 가서 여러분들 잘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럼 G마켓 10일 뭔가 옥션 이런 데 하면 되지 않아? 그 뒷백그라운드에 자본이 어떤 자본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홍콩에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고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가 위험하다는 게 신세계가 이 국적을 뛰어넘는 어떤 그 외국의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신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세계가 G마켓 옥션 그리고 쓱싹인가요? 이거를 다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국 자본이 흔들면은 그게 다 도산나버리는 이런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이 말이죠. 세상이 중국에 알리를 한다 그래서 그럼 중국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션 임파서블 영화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 직배거든요. 다 매국행입니까 그게? 그러면 여기 부산에 자동차 공장이 있잖아요. 르노 자동차. 그 자동차 르노 사고 쉐보레 사면은 매국행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이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어 놔요. 지금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공장이 청도에 가 있고 또 무슨 반도체는 미국에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사용하면은 그 우리나라 겁니까? 공장이 거기 가서 거기서 고용 창출을 하고 월급을 거기다 주고 거기다 세금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렇게 모르니까 그냥 출란만 애지중지 키우니까 사기친 놈들한테 턱턱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출란기에 많으니까 1억짜리 난초를 지금도 이게 사면은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의 합리성,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바꾸려면 여기에는 합리성이 결부되어야 돼. 합리성, 합리적 사고방식. 이게 없으면은 이 지식이 지혜로 가지 않고 아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제가 알리 이런 거 여러분들이 소개하니까 무슨 매국행위니 무슨 출란교실이 이렇게 변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례를 들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요 정도로 지금 내가 열받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짚어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도 아직 계시나요? 저도 이제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던일 담배. 여러분들 던일 담배가 양담배 같죠? 공장이 지인주에 있습니다. 이 부산 옆에. 거기서 고용 창출해서 거기서 우리나라 농작물을 수매해주고 거기서 고용 창출을 해서 월급을 주고 우리나라에다가 법인세, 소득세 다 냅니다. 상품이 던일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외국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롯데는 왜 응원합니까? 자본 수익금 전부 다 일본으로 간다는데. 하여튼 요 정도로 하시죠. 요 정도로 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크림 벤치들이 싸게 그리고 소형화돼 가지고 아주 잘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싼 거는 20만 원대에서부터 한 50만 원대. 그 외에 나머지들은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유리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베이지 시약 같은 경우도 요즘에 다 판매를 합니다. 시약회사에서 베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완제품으로 판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그 씨앗을 이제 그 실생 배양이 됐든 아니면 카피를 해야 되면 이제 현미경이 있어야 되는데 카피는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육종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그건 식물을 복제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종만 좀 얘기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심, 내가 가지고 있는 원파다 이거하고 교잡시키고 그 자식을 다시 홍하고 교잡시키고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C를 받아가지고 C를 파생해서 거기서 찾아내고 안 되면 다시 교잡하고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교잡을 하려고 그러면은 씨앗을 소독을 해서 배지에다가 넣어서 슈팅을 시킬 때 균이 들어가지 않고 씨앗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역으로 불어내주는, 안에서 밖으로 불어내주는 그 크림 벤치가 있으면은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장갑 끼고 소독해가지고 거기다가 비누로 막을 쳐서 그 손만 집어넣고 거기서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건 완전 무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린 벤치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시시한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별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플라스틱에 넣어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냥 거실에다 놔두시는 분도 있고요. 저 서늘한 곳에 이렇게 불을 켜놓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 조그마한 그 식물 전등 같은 거 하나 켜놓고 뭐 한두 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숫자가 많아지면은 뭐 방 하나 뭐 거실에 뭐 칸을 하나 마련하듯이 아니면은 그 옷방 뭐 이런 거 하나 좀 하든지 아니면 가정집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공간 하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개인 난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한두 병에서부터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자기가 여력이 되는 만큼 늘려나가면서 한번 배양을 한번 육종 배양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는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게 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출란을 키우면서 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는지 메커니즘을 알고 도사가 되고 농사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했고 이것에 그 복제품이 나오고 뭐 육종가가 나오고 육종품이 나오고 조직배양이 어떠니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그럼 내가 한번 직접 해볼래 하고 뛰어들어서 직접 해보면서 무엇과 무엇을 교잡시켜야 뭐가 나온다라는 감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직접 내가 집에서 육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식물 육종에 대한 재미를 한번 들여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정주부가 오모도를 씨를 받아가지고 교잡을 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고 해서 그 육종 대회가 있다 그래요. 신품종 대회가. 그런 데 가서 상도 받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육종가들에 대한 육종 사업을 지원해주고 앞으로 그런 무대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육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향후 몇 년 안에 그런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종을 직접 해보면서 오히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출란이라는 게 육종에서 나와가지고 속된 말로 조직배양이라고 만날 표현을 하니까 조직배양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뭐 신품종을 만들어낸 거래 라고 하는 것을 터부시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게 그 무지했던 데서 나온 것인가를 직접 자기가 해봄으로 인해서 깨우친다. 그래서 이게 도시농업의 일환이 육종도 도시농업의 일환이다. 그래서 육종가들이 하는 노력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산에서 찾는 신만이들보다 육종에서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육종을 통해서 알아가는, 깨우치는, 그래서 농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도시농업 아니겠습니까? 난초만 베란다에서 물 주고 키우는 것만 도시농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끝으로 자신이 좀 무지해서 이 출란 교실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을 좀 끊고 우리 출란 교실 영상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인간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느 정도 얘기거리가 되는 댓글이면 제가 같이 토론을 하겠는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은 대응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또 열받아요. 이게 개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그럼 내가 대는 댓글도 당신 보지 마 이렇게 댓글 다신 분 있죠 예전에. 이것은 내 개인 채널입니다. 개인 집에다가 편지를 보내놓고 당신 읽기 싫으면 읽지 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내 개인 SNS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의견이 같으신 분들,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만 들어와서 같이 난담을 나누는 채널이지, 만인한테 특정 다수들한테 보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의 신기를 건드리는 그런 채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규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